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2019년 마지막 동시만기일인 12월 12일 양시장 상승 탄력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동안 파란불 켜냈지만 오늘은 반등 보이는 종목들 좀 많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시켰던 이런 종목들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전략 짜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주식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받는 이에 샵 4989, 샵 4989라고 적으신 후에 내용에는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면서 맞춤 전략 받고 싶어요. 더불어서 대안 종목까지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23153-2611번, 023153-2612번, 끝자리 1번과 2번 모두 가능하거든요. 두 통 모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 문자부터 전화까지 상담 넣어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동안 방송이 진행되는데 그 이후 시간에 오후장에서는 어떡하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신저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정재훈 멘토님과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이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입장 방법은 매우 쉬워요. 문자 상담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문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종목명, 매수가, 비중에다가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답장으로 이런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면요. 터치 한 번이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하시면서 쉽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동영상 보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시고요. 주식잔소리 검색하시면 정재훈의 주식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장전시황, 마감시황 기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전시황도 이미 일찌감치 올라왔거든요. 자, 뿐만 아니죠. 평일이고 주말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섹터 이슈에 대한 정리된 동영상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깜짝 공개 영상까지, 깜짝 강의까지도 랜덤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깜짝 강의는요. 언제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 버튼 필수고요. 오픈 채팅방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야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다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피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분위기 좋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 시간대에 외인들이 900억 원대 매수, 이렇게 강력한 매수세 보이는 거 정말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멘토님. 예,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0.89% 상승한 212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0.89% 상승 635포인트 언저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이 19년도 마지막 동시만기일이에요. 동시만기일인 상황인데 흐름들은 좀 괜찮습니다. 거래소 시장 양매수 들어와 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얼마 전부터 양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주말 앞으로 좀 다가왔죠. 무역 분쟁에 대한 결과물, 과연 추가 관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보류를 하고 협상을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타결이 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나올 건데 그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아시아 시장에서 먼저 좀 반영이 될 겁니다. 다음 주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동시만길의 흐름에서 외국인 쪽과 기관의 동반적으로 좀 매수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지수를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수 뭐 괜찮습니다. 지수에 대한 흐름도 2025포인트 정도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하락을 하게 되면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지수 2050에서 2060포인트 정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2110포인트 정도 요 정도 때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절반의 되돌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갈까?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030포인트 정도 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자리대가 628 지점이에요. 여기 자리대를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전고점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외바닥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수와 좀 동행을 하죠. 되돌림 자리대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럼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쪽의 수급에서 다시 또 돌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보게 되면 외국인 쪽 3거래일,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이에요. 환율의 추이가 조금 이상해요.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다지 속 좋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최근에 이번 일주일 사이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 다 밀려 내려왔는데 원달러 환율만 약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환율적인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필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시장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연말로 앞두고 난 이후에 보게 되면 이 배당주들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안전하게 하게 되면 배당주들 특히나 고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은행, 증권 뭐 이런 금융 섹터들이 좀 배당을 많이 준다고 했었죠. KB금융이나 이런 기업들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이도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주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업종 대표주들이 괜찮은 그런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달 윈도우 드레싱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결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에 있는 자금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으로 좀 이동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나마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 부분들은 역배열권역에 있는 기업들 산업재 쪽 섹터 대부분 다 역배열이죠. 시세 추세의 전환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배당을 받고 손실권역이 크시다면 일단 올해 넘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단기적으로 만약에 접근하셨다라고 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시세 흐름들만 먹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 전반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역배열권역에 있는 애들 반등이 나오니까 많이 올랐던 그런 기업들,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한국전력도 최근에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고배당주에다 자사주 소각을 한다는 KB금융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죠. 전고점권역 49,000원짜리대가 저항자리대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넘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니 해도 주도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IT예요. IT를 좀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내년도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아질 것이고
기사를 보니까 내년도 이후에 2021년도는 또 한 번의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다만 이제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수 2125포인트인데 지수 관련 섹터들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코스닥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지수 모처럼 만에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밀리면 이제 매수로 봐도 좋다라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으나 탄력도는 좀 다소 떨어진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배열권적인데 기술적인 반등이고요. CJENM 역배열이니까 빼버리고요. 헬릭스미스 빠졌다가 반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5G, KMW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5G는 좀 여유 있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메디톡스, SK 머티리얼 이런 기업들 올라가는데 오늘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장비사들이 좀 눈에 들어요. 원익 IPS 32,750원 4%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원익 IPS도 밀리면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테스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의 흐름들은 괜찮았습니다. 장중에 6%대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약바이오 섹터는 아마 말씀을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뭐 이슈와 모멘텀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압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대신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돼요.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 IT 장비, 소재, 부품 이런 쪽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어제 BH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는 매수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래꼬리 길게 달고 반등 나오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유 없이 밀리거나 하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매수로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하루하루 그냥 오늘만 같았으면 좋을 겁니다.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이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끝난 부분들은 아니에요. 해소가 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도 연초에는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년 초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 그런 포석을 좀 두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어찌됐든 일본의 무역 규제 이 부분들 때문에 국산화에 대한 부분들 관심도가 여전히 높아져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의미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던 원익 QNC가 드디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바꿨었죠.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추세에 대한 부분들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죠. 방향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안전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을 이 시장에서 낼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얄궂은 종목, 뭐 카더라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경제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면 많이 움직이고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와, 많이 올랐구나.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한 종목군들 해갖고 수익이 나든가 그렇게 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선별을 해서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계좌는 그렇게까지 까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연초를 좀 준비하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움직임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은 아직 주말에 아직 불확실성 제거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매년 초에는 코스닥 시장이 괜찮았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 2월 이 초에도 2020년 초에도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재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고요? 바로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 끝자리 1번과 2번 모두 가능한 거예요. 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지금부터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예요. 8210번님이 보내주신 SK케미칼 살펴볼게요. 61,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SK케미칼은 이번에 계속 호재가 좀 많았죠. 폐치형 치매 치료제는 FDA 허가를 받았고 파킨슨병 치료제는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들리면서 이후에 좀 반짝 올라갔었는데 또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자, SK케미칼 그래도 다행히 현재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61,2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은 좀 돌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걸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은데 그냥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상승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21선이 깨지면 1차 시세가 끝난다라는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대가 약 한 6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 6만 원 러프하게. 그러면 한 2% 정도 손절 잡고 볼 수가 있겠네요. 손절 가격은 6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봉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이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면 아무래도 한 7만 원대 초반? 그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짧게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리스크 관리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짧게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서 6만 원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입니다. 7760번님이 신청해 주신 KCC 52만 원의 매수 단가시고요. 비중은 4% 갖고 계십니다. 지금 21만 7,500원이거든요.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더 났네요. 자, KCC 비중이 다행히 많지는 않은데 단가 자체가 워낙에 큰 종목이어서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할까요, 멘토님? 글쎄요, 지금 52만 원짜리 때인데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이 쌍봉 나왔고요. 20개월 선도 쌍봉이고 60개월 선도 쌍봉 접어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라인대가 여기인데 20만 원? 요 자리대인 것 같아요. 근데 비중 4%. 이거는 손절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면 좋을까? 뭐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차트로 볼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KCC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게 역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배당은 일부 좀 나와줬는데 지금 자리대에서 여기서 이걸 추가 매수를 한다? 그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게 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뭐 한다, 그 부분들은 추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역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들 한번 보자고요. 한번 크게 시세가 나고 고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돌리는 시간까지가
1년, 2년, 3년, 4년, 5년 걸렸어요. 5년 반. 그죠? 그럼 고점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1년, 2년, 3년, 4년, 거의 이제 5년이에요. 차트의 모양새가 정배열권적으로 돌려 세워줘야지만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대가 이 자리대인지 요 자리대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만 가지고 가시되 배당 계속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권해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돌려 세웠을 때, 추세가 돌려 세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든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돌리는 과정까지. 그러니까 좀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가 매수는 나중에 확인을 하고 확인 매수라는 게 더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CC 워낙에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정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다림이 또 남아있겠지만은 차트가 돌려 세워질 때 그때 추가 매수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차트가 좀 돌려 세워진다라고 보여질 때 되면요.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상담 이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0399번님이 신청해 주신 고려 시멘트 살펴볼게요. 4,090원이시고요. 비중을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고려 시멘트 어제도 상담이 들어왔었는데 어제는 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4,090원이에요. 자,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멘토님?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저는 왜 이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카더라 이런 거에 좀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대지열병 뭐 이 부분들 때문에 흐름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반등 시 매도하셔야겠죠.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3,500원에서 3,600원대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그냥 밀릴 만큼 다 밀린 것 같아요. 밀린 만큼 다 밀린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SOC 사업에 대한 투자 그 부분들이 좀 늘어나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적 개선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3,500원에서 3,600원 뭐 요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상담을 보내주시면 진행을 추가적으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시멘트 3,500원에서 3,600원 정도 오시면은 꼭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2897번님이 보내주신 삼성증권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45,00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45,000원이시면은 갖고 계신 지 좀 오래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증권주는 배당 있는 종목도 좀 있던데 이 종목도 배당이나 이런 게 좀 기다리고 있나요? 없나요? 배당이 있죠. 있어요? 네. 작년에 4%대의 배당 수익률이었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기업은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비중이 20%이시니까 그러면 최소 이게 1년, 2년, 3년, 4년 최소 4년 이상 보유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배당도 좀 받으셨을 거고 유상증자도 좀 받으셨을 거고, 그렇게 돼서 배당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그냥 배당 받으세요. 배당 받으시고 더 가져가세요. 이거 삼성증권 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도 별반 뭐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손실이 조금 크게 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한 20%가 조금 안 돼요. 그죠? 20%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배당 따져보게 되면 얼마 크게 손실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배당을 합쳐서 하게 되면.
배당 받으시고 더 가져간다 생각하세요. 더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아마 매수가 언저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 흐름들을 봐서 더 가져가시든가, 더 가져가셔서 배당을 더 받으시든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바꿔보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또 어찌됐든 간에 오랜 시간 동안에 배당 한 푼 안 받고 하는 기업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그냥 좀 더 보유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증권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이에요. 4868번님이 보내주신 에이프로젠 HNG 살펴볼게요. 611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갖고 계십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그 좋은 소식 들리면서 굉장히 계속해서 상승력 이끌어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자, 지금 뭐 2배 가까이 거의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종목? 글쎄요. 이거는 차트 대응이에요. 차트 대응인데 전고점 저항 자리 때까지 왔거든요, 일단.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요, 원금을 빼세요, 원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를 했어요. 1,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한 80% 수익이 나게 되면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1,000만 원을 파세요, 원금을. 원금을 회수를 해놓게 되면 그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운이 좋았다. 잘치 잘못하게 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유행 바라지는 마시고 이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재수가 좋은 거니까 원금 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950원 깨면 전량 다 차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올라봐야 한 1,300원? 뭐 그 정도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일단 그 점 좀 챙길 생각을 하시고 챙기면서 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금을 빼시고 나머지도 좀 보시면서 챙기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이에요. 1441번님이 보내주신 녹십자 MS 살펴보겠습니다. 5,2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5%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 5,300원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들어간 지 며칠 안 되셨을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자,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면 좀 수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또 매수를 하신 게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그죠? 역배열인데 여기가 바닥이 나왔다? 글쎄요. 지나가 봐야 알겠죠. 여기가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약간의 수익 중이세요. 약간의 수익 중인데 저는 그냥 반등 나오면 조금이라도 챙기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5,700원, 5,800원 요 정도 오면 챙기면서 좀 보자. 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5,200원이니까 손절가는 딱 매수가 러프하게 5,000원 정도 잡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게 지금 역배열 종목군들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되게 많은데요. 연말이에요, 연말. 내년 초, 뭐 이 기업이 지금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주당 자산가치 190원짜리예요, 190원짜리. 이 종목을 왜 살까요? 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이 종목 뭐 때문에 샀을까? 전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유를. 뭐 때문에 샀는지. 녹십자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했다? 글쎄요. 아무리 제약바이오 쪽인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내년도에 녹십자 계열에서 뭐 관련돼 있는 뭔가 재료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유상증자까지 단행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시간적인 부분들이 오랜 시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투자 마인드로 봤다라면 이 기업이 무슨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파헤쳐 봐야 돼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좀 챙기면서 보자. 그 부분들을 좀 보시고, 제가 아마 알기로는 녹십자 쪽에서 내년도에 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종목 매수하신 분은 그거 찾아보세요. 뭔가 그걸 찾아보시고 나서 투자냐 아니냐 그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녹십자 MS 일단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종목 이어가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전화번호 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주시면 돼요. 문자 상담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좀 안 좋다가 오늘 좀 강세 잘 보이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고민을 안겨줬던 그런 종목들 새로 한번 전략을 짜보시는 것이 참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세워가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진행할게요. 역시나 문자입니다. 9116번님이 보내주신 연우 살펴보겠습니다. 24,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11월 초에 아마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이제 화장품 관련해가지고 조금 좋은 소식들 들려오면서 앞으로 성장성 기대된다 잠깐 반짝했거든요. 연우도 살짝 같이 올라갔었는데 이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어떤 전략 세워나가 볼까요, 멘토님? 이게 연우가 용기 만드는 회사일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적도 좋게 나왔어요. 실적도 좀 좋게 나오고 내년도 전망도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보니까 중국 쪽에 있어서 1위 자리대를 일본한테 뺏길 거다 뭐 하나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한한령이죠. 이게 좀 해소가 돼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러면 이쪽 섹터는 한 번 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연말인가요? 내년 초인가요? 문재인 대통령 한중일 정상회담 뭐 얘기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도 면담 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한한령에 대한 얘기들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하단 자리 때까지 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보면 하나, 둘, 셋으로 빠졌으니까 하나 A, B, C가 나와줘야 돼요. 그럼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당분간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뭐 작게 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죠. 뭐 한 2만 1,000원대에서 한 2만 4천 원 언저리. 그렇게 박스권으로 좀 보일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우 일단 현재로서는 보유 의견 관련한 가격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S 아시아전선요. 네, LS전선 아시아요. 예, 예, 예.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7,980원인가 20% 예. 7,980원 20% 갖고 계시고요. 어떤 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언제쯤 팔 건가, 그냥 음. 가지고 있을 건가, 어떡할 건가요? 이제 조금 올라와서 수익을 예, 보고 이제 계신데 조금요, 너무 예. 소폭이라,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이어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예, 이 종목을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10% 가지고 있다 5% 물타기를 한 두 번 해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매수하신 게 혹시 11월 달이셨어요? 아니요, 10월 달인가 본데. 10월 달에 달? 했다가 또 했다가, 예. 그냥 또 이문이 좀 놔뒀더니 또 빠지고. 그럼 11월 달에 11월 초에 이걸 못 파셨네요? 예, 예. 지금 LS전선 아시아를 7천 거의 8,000원 언저리 매수가 부분인데요. 네. 성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성장을 할 수는 있을 건데
이게 추가적으로 더 크게 나올까?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찌하오리까? 글쎄요. 손실은 날 수는 없으니까 네. 다시 한번 9,000원 시도가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기관 쪽이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 이게 LS전선 이 부분들이 뭐 해저 케이블이나 광 케이블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도 아마 투자는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기업도 나름대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도에도 한 20% 정도 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8,000원대 후반? 뭐 그 정도 되면 좀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을 좀 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지금 좀 가져가셔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어머니. 아, 지금은 조금 가지고 있다. 8,000원 중간이면은 8,000원 다른 후반? 종목으로. 뭐 한 9,000원 언저리까지 보세요. 이렇게 박스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9,000원 언저리 때까지 한번 봐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궁금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성투하시고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하겠습니다. 0702번님이 보내주신 이테크건설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78,000원이시고요. 비중이 조금 되십니다. 40% 갖고 계세요. 78,000원 9월 한 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후에 계속 좀 떨어져서 아직 손절을 못 하시고 그냥 갖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올라올 기미가 보이나요, 멘토님? 글쎄요. 건설업황이 그렇게 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이테크건설 한번 볼게요. 실적 역성장이죠. 일단 역성장이고 시장을 좀 보면 거의 내수예요. 발전사업, 터미널 쪽 토목사업 거의 내수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내수 경기가 그다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내년도에 SOC 사업 비중을 조금 늘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거리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주당 자산 가치보다도 PBR 1배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건설주들을 허다해요, 사실.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일단 보유죠. 지금은 좀 보유를 하시고 72,000원대, 73,000원대 요걸 안착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요걸 안착해야 매수가, 그 다음 매수가 정도 때까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추가 매수는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73,000원이 넘어 안착을 해줘야지만 매수가 정도가 올 거예요. 그럼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저는 차라리 다른 건설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비중이 좀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고요. 72,000원대 안착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착을 해야지 그 이후에 매수가, 목표가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8623번님이 보내주신 드림 시큐리티 진행해 볼게요. 매수가는 3,86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11월에 유상증자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2,700원, 2,000원 중후반대에서 좀 머무는 모습이 요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될까요, 멘토님? 우선은 지금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했고 대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실적이 대부분 다 잡혀요. 연말에 다 잡히거든요. 그럼 보시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4분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잡혔어요. 그럼 보게 되면 4분기 때에 50억이 좀 나오면서 작년에 적자 1분기, 2분기, 3분기 뭐 적자 났던 분들 메꾼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보통 연말에 다 모여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보안 쪽이란 말이에요. 보안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서 주가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결국 이게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박스 4,000원, 한 5,000원 언저리, 뭐 한 4,900원, 거기에서 한 2,500원, 요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거 유상증자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유상증자를 받았으면 좀 더 반등이 나왔을 때 유상증자 받은 그런 부분들은 좀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 3,000원대 초반?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좀 더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까지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3,000원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림 시큐리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1.08%, 코스닥 0.94% 상승폭 조금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도 양시장 모두 흐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상태로 시장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상승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저는 내년도 시장 을 보면 여전히 시장 좀 박스로 보고 있어요. 대세 상승 간다는데 택도 없는 소리고요. 대세 하락 간다고 미친 소리고요. 대세 하락은 없어요. 뭐 금융위기 뭐 얘기하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요. 될 수 없는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뭐 대세 하락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금융위기 얘기하거나 그런 경제 방송이 있으면 보지 마세요. 특히 그 출연해서 얘기하는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저는 일단 시장 내년에도 박스예요. 박스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에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장을 기반으로 한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사도 된다라는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고 원익 IPS는 뭐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고 하반기 내내 말씀을 드렸을 거고 매도하라는 얘기 안 하죠. 그냥 가져가라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테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럼 결국은 매수를 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 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수익을 내가지고 빨리빨리 회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때려 죽여도 그렇게는 못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을 하시고 내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빨리빨리 한다라는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더 깨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왔던 방식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계좌가 까이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거를 안 하면 돼요. 여태까지 내가 해서 손실이 났던 그 부분들을 안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밀려 내려온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막 만약에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LOT 백큐미예요, 여러분들. 바닥이죠, 이거 바닥.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해드렸을 거예요, 이거. 징그럽게 움직임이 없죠? 징그럽게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진공 펌프가요, 클린룸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수예요, 필수. 국산화합니다. 소재 국산화. 그죠? 소재 국산화. 제가 알기로 이 회사 탐방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죠. 탐방 갔다 왔어요. SK 하이닉스가 일본 제품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마 대체될 거예요. LOT 백큐으로. 전량되지는 않을 거예요. 일부 되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쪽 하고 있죠. 반도체 장비 쪽에 있는 기업들도 LOT 백큐에 펌프를 씁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클린룸 필요하죠. 그럼 LOT 백큐에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이퍼루프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하이퍼루프 모르시죠?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니요. 기억을 이거는 못하시네. 처음이에요. 네. 하이퍼루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속철도 같은 건데 엄청나게 빠른 그 있어요. 기차 같은 거. 그게 하이퍼루프인데 거기에도 어마어마한 이게 들어가요. 근데 이건 먼 미래잖아요, 일단. 근데 그게 이제 먼 미래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 힘들어요, 이 회사. 이 회사 힘들어요. 힘든 거 맞아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2분기 적자 났죠. 근데 내년도에 돌려 세워요. 내년도에 돌려 세우는데 2017년도에 270억, 280억까지 했던 회사가 190억으로 다운되고 19년도를 따져보게 되면 적자 날 것 같아요. 근데 내년도에 턴어라운드가 돼요. 재무구조 괜찮고요. 그러니까 주당 자산가치 9,000원대인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빠진 거죠. 그죠? 19,0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지가 뭐 빠질 만큼 다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왜 못 사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년도 계획 세우셨을 거예요. 내년도 계획. 나는 내년도에 내 투자 자금 대비 한 20%만 수익 났으면 좋겠다.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이거 사갖고 분할로 모아갖고 이걸로 20% 내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막 주가 흐름들 나와서 확 매도했더니 나중에 다른 종목 하고 나서 손절치고 그 종목 보니까 그 종목이 급등해 있는 거?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종목 진드감치 투자를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 그 매매를 많이 해봤자 여러분들 득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세요. 내년도에 성장할 섹터는 지가 빠져도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고 그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원익 IPS 매도하시라는 말 안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죠? 왜 그러겠어요? 더 올라갈 거니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경제방송에서는 급등 나온 종목군들 뭐 수익률이 따블이니 뭐니 이딴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 그 성에 차시겠냐고. 성에 안 차지. 그럼 그 종목 따라 해본들 그렇게 수익이 나나?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 실패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그 부분들을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했던 게 단기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괜찮은 종목, 좋은 종목 투자 마인드로 보면 까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티끌모아 태산이에요. 수익을 조금씩 차이다 보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원금 회복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괜찮은 종목이 있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한 번쯤은 투자적인 마인드로 보자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원익 QNC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겹게 얘기했었는데 이때는 안 사고 여기서 이제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기 전에 보세요. 올라가기 전에. 아시겠죠? 네. 자, 항상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테마와 이슈를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보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시간 대응이 되지 않으면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좀 큰 경우가 많죠. 실제로 저희에게 상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비슷한 고민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식 잔소리에서는 늘 성장성 있는 현재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고 있지만은 다가올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이야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테스, 원익 QNC, 에르티베큐um 등 여러 가지 살펴봤습니다. 관심 종목에 한번 등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소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끝나도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 들으실 수 있거든요. 어디서 이어 들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 메신저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4989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들어오실 수 있는 메신저 링크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받으시면은 터치 한 번만 하시면은 바로 정재 멘토님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들어오셔서요. 여러 가지 올라오는 영상들은 물론이고 깜짝 공개 강의까지 모두 열리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이 모든 혜택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금요일 같은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볼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